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제8조 전원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내 소화전 설비 필요한 전원인데요.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옥내 소화전을 전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압 송수 장치의 종류의 하나인 펌프가 돌아가야지 여기 물이 나오겠죠, 소화수가. 그러려고 하면은 펌프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게 될 건데, 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오는 전력을 사용하는 상용전원이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상용전원이 끊어졌을 때, 정전되었을 때 건물 자체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비상전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발전기라는 걸 돌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 필요한 전력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에는 크게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으로 구분되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8조 1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옥내 소화전 설비에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전 방식에 따라 전력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용전원에 관련된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은 저압수전과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라고 해서 수전 방식을 크게 1호와 2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에 따른 이유를 알아야 될 건데, 우리가 보면은 NFSC 504조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재 안전의 기준에 보면요, 제3조 정의에 저압과 고압, 특별고압, 특고압에 관련된 정의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참조로 수전 방식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압에 같은 경우에는 직류는 DC를 의미를 하죠. 1.5kV 이하, 교류 AC를 의미합니다. 1kV 이하인 것을 의미를 하더라. 여기 숫자에 키로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10의 3승을 의미를 해요. 숫자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1000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1km 할 때 그 길이의 숫자, 여기 앞에 보면 K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은 뭐다? 결국은 1000m와 같은 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숫자가 길기 때문에 그냥 키로라는 말을 써서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요 저압수전이라는 부분들이 600V 이하의 것은 의미를 했었는데, AC 기준으로 해서 600V 이하였지만 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좀 바뀌면서 1kV 이하로 바뀌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압은요, 1kV를 초과하고 AC 기준으로 보는 게 괜찮습니다. 7kV 이하인 것, 7000V 이하인 것을 의미를 하겠죠. 특고압은 뭐다? 7000V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 7kV 이하, 7kV 초과. 7kV 이하인 것은 7kV까지를 의미를 하겠죠. 그죠? 여기 특고압에 7kV를 초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7001, 그죠? 7000은 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과 이하의 개념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하는 포함, 초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전 방식은요, 저압과 그리고 특고압, 고압 수전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특고압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사용되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80V, 220V를 우리는 가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낮은 전압의 저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압수전이 되겠죠. 저압수전.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마다 사용되는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단독주택보다는 사용되는 전압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22900V, 7kV를 초과하죠. 그죠? 특별고압, 특고압의 수전을 받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배전반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상용전원 회로에 배선을 설치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저압수전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전신주가 서 있겠죠. 그죠? 전신주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력을 자, 우리 각 가정에 이송시키기 위해 전신주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필요한 전선을 따서 건물의 인입구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인입구 라인에 들어오기 전에, 자, 우리 계량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전에서는 여기까지 공사를 이어서 해 주시는 거고, 자, 우리 소방에서는 이 인입구 이후에 실내로 건물 내로 들어오는 전압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입개폐기라는 것은 외부 인입선이 전신주에서 들어온 외부 인입선이 건물 내부로 이렇게 내부 계량기 통해서 내부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자, 개폐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두꺼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입 개폐기 직후 자, 요거를 인입 개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입 개폐기 직후에 전용 배선으로 깔아야 되는데, 자, 우리 개폐기 직후에 보면은 이런 차단기가 여러 개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부하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전용 배선으로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전력은 전용 배선으로 전용의 차단기를 써서 전용 배선으로 깔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하, 우리 생활에 쓰이는 일반 부하는 별도로 배선을 구분해서 전용 배선으로 설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80, 220V 저압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 시험 문제 쪽에서 자, 요렇게 간략하게 개통도를 그리고 설명을 하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인입개폐기 요거 같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배선용 차단기를 자,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입 개폐기 직후에 전용 배선을 썼죠. 그죠? 별도의 개폐기를 이용해서 전용 배선으로 소방 부하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주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2호를 한번 볼까요? 자,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전일 경우에는 자, 일단 이 뒷부분을 보기 전에 자, 특별고압 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건물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거기에 필요한 전력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하구라는 것을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신사업용도 있지만 전력사업용으로 전력구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전력과 통신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전력을 지하구라는 지하 인공구조물 안에 넣어서 각 도시로 보내주게 되겠죠. 한전에서부터 발전소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것이 관련된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인입이 되어야 될 건데, 보편적으로 우리 보도를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간혹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전 패드 스위치라고 하는데, 물론 소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건물 내로 필요한 전력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전 사태가 발생되고 뭔가 수리가 필요할 때, 비상 사태가 발생됐을 때, 자, 한전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필요한 전력을 끊거나, 자, 그리고 끊거나 이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아파트 단지 내에 전력은 이렇게 공급되는구나. 어떨 때 특별고압, 고압 수전일 때는 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전력구를 보면요, 실사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내부에 필요한 전력 고압 케이블들이 지하 인공구조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내부에서는 우리 전기실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전, 수배전반이라고 하는데 수전을 하고 이거를 나눠줘서 배전, 분반해주는 수배전반이 다 모여있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큐비클 형태의 안을 열어보면요. 보편적으로 대단위 단지에는 특고압 22,900V가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 높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전압으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자, 이 안에 이 큐비클 안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전력으로 다운시키게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변압기이고요. 자, 이 변압기를 통해서 나누어진 전력을 각 동별로, 그죠? 필요한 전력을 이제 배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요소별로 낮은 부하별로 해서 별도의 차단기를 통해서 각 부하별로 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고압과 고압수전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별고압과 고압으로 수전될 경우에는 우리 약간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이닉케팩이 직후에서 전용 배선을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전력용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압을 시키기 위한 22,900V를 사용 전압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변압기 2차 측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운돼서 전력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2차 측 여기가 들어오는 여기가 들어오는 변압기 이후에 있는 2차 측을 의미합니다.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주 차단기. 자, 2차 측에 있는 주 차단기 이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주 차단기 어디서 1차 측. 자, 다운된 전력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선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가 바로 1차 측 구성이 되겠죠. 1차 측 배선이 되겠죠. 자, 전력용 변압기 1차 측으로 들어간 라인에서 전용으로 해서 소방부하에 연결하는 방식. 원칙은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전용 배선을 하고 단지 상용전원의 상시 고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죠. 자,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별도로 따서 소방부에 필요한 전력을 별도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주차단기에 뭐예요? 1차 측 배선 또는 2차 측에서 나눠서 전용 배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그리고 2차 측에서 분기와 전용 배선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입력 전압이 수전 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호의 기준에 따른다. 자, 가압 송수 장치 보편적으로 펌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펌프는 보통 38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그죠? 수전 전압과 입력 전압이 같을 경우에는 뭐 요거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그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개통도로 그리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를 이런 모양의 도시기호로 그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T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주차단기. 자, 요걸로 보시면 되겠죠. 주차단기 1차 측에서 전용의 차단기를 통해서 전용 배선을 설치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그죠? 상용 전원의 공급에 무리가 없을 경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 차단기 2차 측에서 자, 여기 일반 부하가 비상 부하로 나눠지게 되는데 비상부하로 소방부하로 들어가는 라인을 전용 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차단기 1차 측도 가능하고 자, 2차 측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통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변압기를 TR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게 CB,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압용 차단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PF라고 해서 파워 퓨즈라고 해서 차단기는 차단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 생긴 게 다르죠, 그죠? 생긴 형태가 달라서 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는 고압력인 거고요. 자, F는 이렇게 저압력으로 사용되는 퓨즈를 의미를 하고 있다.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거를 화재안전 기준에서 문제로 내기에는 좀 애매할 겁니다. 문제로 만들기에는. 자, 그래서 가로치기 문제로 해가지고 가로 안에 맞는 내용을 찾거나 쓰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관리사 부분 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개통도까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2항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옥내 소화전 설비에는 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단서 조항은 뒤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이런 경우, 자,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런 비상전원, 자가발전 설비인 발전기 같은 것을 이런 경우에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층수가 7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자, 7층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상이어야 하고, 그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에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를 하겠죠, 그죠? 자, 그것이 7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이면은 뭐를 해라? 이렇게 생긴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5층이고 연면적이 한 1500제곱미터로 작다. 자, 그런데 지하층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지하층만 봤을 때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자, 요런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해야 되더라. 자,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8조 2항의 단서정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요런 경우에는 비상전원, 요렇게 발전기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전원을 설치 제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문제를 만들기 쉽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거나, 자, 변전소 1, 변전소 2가 있네요. 그죠? 자,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자, 또 뭐예요? 자,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이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자동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 자, 두 개가 모두 있는 경우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하나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자, 두 개, 자, 이게 비상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겠죠. 자, 그리고 가압수조 방식, 이렇게 가압수조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가압수조 방식 같은 경우는요, 옥내 소화전을 전개해서 소화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자, 여기 있는 질소가스를 개방시켜서 수조를 가압하게 되겠죠. 이 질소가스가 가압하여 소화수조에 있는 소화수를 배관으로 보내주는 방식.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가압수조 방식은 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 변화에 따른 기계적으로 가압원인 질소가스를 개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이 없어도 소화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수조 방식의 경우에도 뭐다?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비상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 변전소가 2 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 자, 하나가 차단되면은 하나에서 받을 수 있게끔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 자, 그리고 뭐예요?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가 되겠네요. 이제 8조 3항에 보니까 비상전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종류에는 보니까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자,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로서 자, 이런 기준들을 만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상전원의 종류를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우리 MCC를 통해서 펌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발전기를 이용하는 자가발전 설비 형태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별도의 경유,
공급장치, 필요한 연료를 공급해서 우리 자동차처럼 자체 엔진이 달려있는 펌프, 바로 뭐예요? 엔진 펌프를 의미를 합니다. 그게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의미를 하겠죠. 자, 얘를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바로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축전지 설비는요, 건물에 가면은 일단 비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축전지 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전지실이라는 게 있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자, 이렇게 자가발전 설비, 우리 발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기저장 장치라고 해서 요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법이 좀 강화되면서요, 건물 외부에 보면은 태양광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렇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설비들을 축전지, 이 축전지가 같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런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는 좀 달리 적용되고 있다. 뭔가 기술적으로 첨단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 저장 장치도 있다. 자,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가발전 설비 종류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자, 전기 저장 장치, 이런 것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런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장소에 관련된 기준이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더라. 자, 보편적으로 29층까지는 20분 이상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30층부터 49층까지는 자, 40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자, 60분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20분 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상용전원의 전력이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 보편적으로 한전에서 받는 상용전원이 우리 펌프로 옥내소환선 설비를 운영하는 펌프에 전력을 공급되어주고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만약에 단전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정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발전기가 회전을 하면서 필요한 공급을 전달시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빨간 라인이 상용전원 라인이고요.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이 보시면은 발전기 라인에서 들어온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력이 발전기를 통해서 각 동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로를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호에 보니까, 자,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학 구획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기가 설치된 장소는 뭐다? 다른 장소, 인접구역에 있는, 우리 보편적으로 지하층에 많이 있잖아요. 지하층은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 별도로 방학 구획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것. 자, 그래서 이 안에는 보편적으로 실내가 되겠죠. 발전기가 설치된 장소는.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조명 등을 설치돼서 발전기가 돌면은 전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제 4호에 봤을 때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학 구획하고, 자,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 보편적으로 발전기실이 되겠죠. 그죠? 이 주변에는 다른 설비의 것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더라. 간혹,
외부 감사가 나와서 여기 발전기실에도 우리 공조 설비 같은 덕트가 지나갈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전기실에는 발전기 운영 설비 외의 것은 절대 두지 않는다는 개념을 한번 다시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5가지 관련된 우리 발전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8조 전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편에는 이어서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